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문장 사전, 문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역사 인물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용태, 출판은 책바세입니다. 일명 말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주는 힘입니다. 말에는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힘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던 어떤 일을 글로 쓴다거나 소리내어서 계속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말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한 높은 통찰과 경험을 가진 위인들의 말은 그 문장이 주는 공감만큼이나 더욱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명언이라고 부릅니다. 명문장을 읽고 되뇌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 책 문장 사전, 문장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명언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명작 고전 작품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초월해서 우리 곁에 명작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언에는 깊은 공감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언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글에는 그런 힘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전해진 명언이 주는 힘은 상상외로 굉장합니다. 한 줄의 문장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이 갈 방향을 잃고 괴로워할 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아주 깜깜한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배가 멀리서 비춰오는 등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문장 하나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종종 인문학적 감성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문장 하나, 삶의 방향을 비춰줄 빛 같은 문장이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문장 속 명언들을 모은 작지만 큰 통찰이 담겨 있다. 하나의 문장이 삶을 바꾸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읽어봐 드렸고요. 이렇게 이 책 문장사전, 문장을 찾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한 500여 명의 명사들이 남긴 1000개의 문장을 통해서 인간과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게 합니다. 예술가, 철학자, 정치가, 과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전하는 문장들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잃을 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선사합니다. 특히 이 책은 인생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독자에게
폭넓은 시야와 숭고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치 천여 권의 책을 읽는 듯한 그런 충족감을 주는 동시에 사색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진리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 문장사전, 문장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위대한 명사들의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영혼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열정적인 순간이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고민하던 시기든 읽는 이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명언들은 삶의 동반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역시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좀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인이 한 문장과 그 설명을 좀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부분인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친절과 배려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달라이 라마는 이 말을 통해 친절과 배려는 그 자체로 큰 희생이나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배려와 친절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설파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명언과 그에 대한 해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명언을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이 남긴 말인지, 그리고 키워드, 그 명언이 갖는 의미들, 명언의 출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그 명언과 그에 대한 해석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순히 명언만 1000개를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명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주변 상식들을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명문장이 주는 감동과 함께 그 통찰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형태가 마치 사전과 같은 형식으로 어떤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가보면 이제 그 키워드와 관련된 명언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책은 총 12개의 꼭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쭉 그 꼭지들을 읽어봐 드리면 감사와 나눔, 문화와 예술, 사랑과 우정, 모험과 도전, 자연과 환경, 전쟁과 평화, 종교와 철학, 사회와 윤리, 정치와 경제, 과학과 기술, 희망과 절망, 시간과 공간이라는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꼭지 안에는 다시 몇 개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15개, 16개 이렇게까지도 몇 개의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희망과 절망이라는 꼭지 안에는 희망, 기대, 행복, 고난, 위안, 상실, 방향 이런 키워드들이 담겨있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은 꼭 순서대로 제일 앞에서부터 뒤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고 그날 기분이나 필요에 따라 그날의 감정, 그날의 상태 오늘은 좀 위안이 받고 싶다 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키워드를 찾아 읽어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희망과 절망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절망, 희망, 기대, 행복, 고난, 극복, 위기, 위안, 성취, 절망, 상실, 한계, 어둠, 실패, 꿈, 방향, 성공과 관련된 문장들. 알렉산드르 푸시킨.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의미,
삶이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출처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삶과 희망에 대한 철학.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통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삶이 힘들고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책 문장사전, 문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 말이 주는 힘을 아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말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위인들이 남긴 지혜의 말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보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문장 사전, 문장을 찾는 사람들, 역사 인물편, 삶과 세상을 통찰하는 문장과 명언, 이용태 지음, 책바세. 프롤로그. 하나의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어린 시절 13살의 나이에 빵 공장과 봉제 공장에서의 하루는 끝없는 반복이었다. 손끝에서 흘러내리던 땀과 가슴 속에 담긴 작지만 단단한 꿈은 그렇게 쌓여갔다. 그 꿈은 언젠가 나만의 이야기를 쓰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는 작가가 되었고 출판사를 세웠다. 그리고 지금 꼭 쓰고 싶었던 책을 완성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종종 인문학적 감성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문장 하나, 삶의 방향을 비춰줄 빛 같은 문장이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문장 속 명언들을 모은 작지만 큰 통찰이 담겨 있다. 이 책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작가인 나 자신조차도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기며 내 삶의 본질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이 문장, 명언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더 나은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필자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는 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하나의 문장이 삶을 바꾸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 작은 문장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따스한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한다. 작가 이용태. 책 속에 500명의 명사가 남긴 1000여 개의 명언. 이 책 속에는 시대와 국경, 그리고 성별을 초월한 역사,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500명의 명사가 남긴 명언 1000여 개가 담겨 있다. 한 권으로 1000여 편의 책을 읽는 효과. 이 책의 명언 한 줄에는 한 권의 책에 버금가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기획되어 1000개의 명언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방대한 독서 효과를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키백과, 요다위키, 나무위키 등의 정보 참고.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와 명언은 신뢰성과 풍부함을 더하기 위해 위키백과, 요다위키, 나무위키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고하여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작자의 상상력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와 명언. 이 책은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지 않았으며 작가적 상상력으로 각 명사의 삶과 명언을 더 흥미롭고 생동감 넘치게 재구성하여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문장의 세계를 넘어 방대한 지식의 세계로. 이 책의 명언과 이야기는 단순히 문장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문장을 통해 새로운 사유와 관점을 접하며 방대한 지식의 세계로 발돋움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감동적인 글을 선물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단순히 명언집 그 이상으로 이야기와 문장 그리고 명언들을 통해 감동의 글을 쓰고 선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감사와 나눔. 감사, 나눔, 배려, 협력, 희생, 연대, 축복, 헌신, 기부와 관련된 문장들. 마야 안젤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태도. 의미.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의 표현. 출처. 마야 안젤루의 강연과 저서 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 인권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는 감사의 힘을 삶과 관계의 중심에 두었다. 그녀는 감사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이며 그 표현이야말로 인간성을 빛나게 하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작은 친절이나 도움에도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자주 언급했다. 감사의 표현은 가장 고귀한 인간의 태도 중 하나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방식이다. 안젤루는 감사의 표현은 사랑과 연대의 시작이다 라며 감사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보았다. 그녀는 감사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한다고 믿었다. 마릴린 먼로. 소중함의 발견. 의미.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현재 가진 모든 것의 가치를 깊이 인정하는 태도. 출처. 마릴린 먼로의 인터뷰와 그녀의 개인적인 철학. 20세기 할리우드의 아이콘이자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는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녀는 감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것들에서도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원로는 이 말을 통해 감사는 단순히 성공이나 특별한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조셉 베르나드, 감사의 효과. 의미. 감사 표현은 순간의 감정을 넘어 끝없이 퍼져나가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 힘. 출처. 조셉 베르나드의 연설과 그의 글. 20세기 미국의 연설가이자 교육자인 조셉 베르나드는 감사의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깊이 탐구했다. 그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감사의 말 한마디는 무한한 긍정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심는 곳마다 성장하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베르나드는 이 말을 통해 감사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서 종종 감사의 표현이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가며 커다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덕의 어머니. 의미. 감사는 모든 선행과 덕목의 근원이며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핵심 감정. 출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저서 의무론과 그의 철학적 사상. 고대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감사가 인간의 삶에서 도덕적 행동과 선한 성품을 형성하는 핵심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덕목의 시작이자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는 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